올해 엄청나게 그 변화의 변곡점이 있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트럼프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가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정체성 있게 우리 지도자가 좀 잘해 나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은 현명하게 잘 헤쳐나가리라고 보고 있고, 그동안 우리가 많은 것이 무너졌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우리들이 언론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당시에 정말로 대한민국의 그 정체성을 바뀌었었던 것이 그 한겨레 초창기 때 그런 깨끗한 정신이 있었는데, 그게 많이 왜곡되고 변질되고 했는데, 처음부터 이 언론 한겨레를 시작했던 우리 김태갑 대표님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한겨레 한데 우리는 말 그대로 여러분 강장이니까 많은 분들이 집단 지성으로 인해 가지고 짧게나마 발언할 수 있게끔 그런 패널들을 모셔가지고 자유 발언을 할 예정이거든요. 1인당 한 5분 정도만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신청을 받으면서 그렇게 자유롭게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신청 순서를 할 테니까, 그러기 전에 이제 주최자이신 우리 김태갑 대표님 연습 상임 고모님의 인사 말씀을 듣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진짜 알토란 같은 이 땅의 의인들,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은 있지만 나서지 못했을 때 우리는 비바람을 맞아가면서 정말 처절하게 싸워왔고, 또 그 덕분에 지금 좀 나은 정도가 들어서고 사실입니다. 그분들도 절절하게 알기 때문에 일전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축사 아닌 축사를 해주셨는데, 그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안 돼요. 국가기관이나 공무원, 대통령 등등은 한계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절대로 미국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한계가 있는데, 우리는 보선 서민들이야. 뭐든지 얘기할 수 있고 자기 의견을 그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작게는 자기 개인적인 문제, 억울한 문제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최고의 어떤 책사들이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늘은 못 오셨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다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여러분들의 뜻대로 이 정부를 이끌도록, 그제 대통령실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들 얘기도 지금 자기들이 밀리고 있다. 지금 이 제야단체에서 지금 협조 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보기보다 너무 드글드글하게 많다 이거죠, 저분들이. 똥별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 진짜 의식이 되어 있는 우리 민중들, 우리 앞선 깨시민들, 이분들이 하나하나 얘기를 해주고 하면 이제부터 돼갑니다. 아마 다음 해에 3월 달에 다시 한번 주총 때 체크하게 되면은 인원이 한 200명 이상 넘어가죠. 그렇게 되면은 전국 기자단이 이제 많이 활성화될 거예요. 지금 아직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자기 의견도 발표하지 못하고 마음은 막 급하고, 그런데 그 전국에 있는 분들이 하나하나 이거 그냥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있다 해가지고 말씀하시면은 그게 다 우리의 소스가 돼서 재미있게 내보낼 수가 있어요. 지금 상계동 한 군데, 고령 한 군데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놨지만 소재가 빈약하고, 여러분들 소재를 다 제공해 주셔야 돼요. 하나하나 재미난 거, 또 아주 감동적인 거, 이런 거 해서 우리를 최고의 하여튼 이 땅에 책사 단체가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저는 언론계 투쟁을 하고 있고요. 정말 말씀드렸지만 조선일보가 투쟁 6년째 무기한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꼭 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시민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우리가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그분들은 광주를 외치면서 미국의 신문을 알고 난리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고요. 저는 요새 그 미친 트럼프가 3,500달러를 우리한테 요구하면서 우리를 압박하는 이 모습에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싸워야 되는데 별로 싸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학생들이 미대사관 앞에서 투쟁할 때 제가 연대를 갔었는데 오늘도 그 앞에 텐트 치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리 민주당 정권을 세웠으면 뒤에서 받쳐주고 못하면 밀어주고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압력을 넣어서 이재명 정권을 죽이려고 하면 열심히 투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뒷손지고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는 모습에 저는 민주당 이거 당원들 이거 정말 문제가 있구나. 이제 뭐 대통령 세워서 네가 잘해봐 이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실은 굉장히 화가 납니다. 하여간 바쁘신데 와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한겨레 신문이 요새는 이제 뭐 조금 변질돼서 미정권이 들었으니까 좀 기사를 제대로 쓰려고 하는데 한겨레 신문도 많이 타락하고 망가진 신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조선일보야 말할 것도 없고요. 조선일보 지금도 극우 세력들을 두둔하고 이재명 죽이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 있거든요. 그런 동지들이 오셨는데 우리가 한겨레 신문이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언론이 바라설 수 있도록 우리 대표님과 함께 힘차게 투쟁하면서 우리 역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부터 일제 강제동 피해자의 배상에 대해서 일본과 협상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본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 의무는 만국 공법에도 없다고 주장을 하면서 일관되게 배상을 지금까지 거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본이 8월 15일 항복을 했으니까 8월 15일 12시 이후에는 식민지 지배 기간이 아니죠. 그러면 식민지 지배 기간이 아닌 동안에 조선인 집단 학살은 일본군이 자행 집단 학살은 배상 의무가 있다는 유권 해석이 가능하죠. 그럼 어떤 일이 있었냐면 8월 16일 날은 중국 해남도에 천인갱 생매당 사건이 있습니다. 8월 17일에는 가미스카 경찰서에 30여 명을 집어넣고 석유를 뿌려서 불태워 죽였습니다. 18, 19일 이틀 동안은 사흘에 바로 남사할인인데 노다 미주호 지방에서 민방위대장, 역장, 부녀회장, 청년회장, 이장이자 구장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조선인을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 붙잡아다가 청냉동 창고에 넣었다가 얼어 죽으면 바다에 집어 던지자. 이것이 사실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해남도에서 전남 해남의 옥매광산에서 제주 3월 12일 날 45년 3월 12일 날 제주도 별 7호를 일본이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왕에 있는 군사시설을 보완하고 더 하는데 어마어마해요. 저희 다 갔다 왔습니다. 이분들이 몇백 명 되는데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오는 과정에서 청산도 앞바다에 와서 배가 갑자기 화재가 나요. 불이 나요. 기관실에서. 배가 불이 끌어오니까 물 부니까 자꾸 기름이 뜨니까 불은 자꾸 이거 사람들 다 바다로 뛰어내리는데 여기서 돌아가신 분이 117명입니다. 제삿날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8월 24일 오키시마 폭발 침몰사건. 이것은 명백한 제노사이드에 대해서 고의적이고 계획적이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식민지 지배 기간이 아니고 평화시대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일반 시위 맞죠? 그런 배상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이 우리나라에 없어요. 공무원들이 법이 없으니까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바로 여기 계신 우리들이
이 법을 빨리 만들어라고 촉구하는 그러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돼서 배상이 안 되는가는 피해 배상금이 일본에서 일부 왔어요. 박정희는 민족의 혈세라는 용어까지 썼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몽롱하면서 거의 뭐 20만 원, 30만 원 뭐 끝난 이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배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다. 황현필 역사 강사가 말했어요. 이제 찾았어요. 그런 것을. 그때 당시 박정희가 6,600만 달러를 가집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냐. 그 돈을 받고 일본에서 뭐라고 했어요?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는 문서도장이 찍었대요. 더 이상 6,600만 달러. 필리핀은 2년 3년 정도인데 6억 달러 받았어요. 우리는 40년 신문지 지불하는 걸 그렇게 했는데 3억 5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국헌을 지켜야 되는 문제죠. 저는 이 문제를 그렇게 문제제기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요. 제가 지금 한 번에 다 말씀드렸고요. 잠깐만요. 시간은 뭐 이번에 신문에 대해서 제가 좀 기사 제목했어요. 그런데 아주 감사하게도 일본어까지 번역을 해서 동시에 번역을 해서 지금 신문이 이제 곧 인쇄가 되면 내용이 인쇄가 되면 이것을 명동에 직접 뿌신답니다. 일본 사람들이 많은 데다가 그러면 이 기사가요 정보원들도 가고 대통령실도 가고 검찰한테도 가고 경찰한테도 가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언제부터? 16일부터 24일까지. 그런데 드러나지 않는 사망자가 더 많습니다. 홋카이도에요. 4일에 주의 없는 무덤에서 일본인이라는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일본인이라는. 그런데 무덤은 무덤인데 아무 표시가 없대요. 이것이 4만여 개가 됩니다. 그러면 4일인과 홋카이도에 4만여 명이 더 죽은 거예요. 이걸 조사하는 거죠. 바로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정의가 필요합니다. 역사 정립이 필요합니다. 역사를 바로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몰랐을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몰랐던 게 있었어요. 지난주에 여성분이 여기 와서 부동산 중개사가 중개인이 범죄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투데이 신문이 아주 대대적으로 지금 했는데 제가 지난번 한 달 전에 바로 여기서 그 얘기를 듣고 한 달 동안 저도 추적을 했었어요. 하니까 사실 성범죄자, 강력범죄자, 살인자 이런 사람들한테 복덕방에서 공익중개사를 하니까 열쇠도 주고 비밀번호도 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손님이 오면 방을 보여주다니 집을 봐야 되니까 갑니다. 그럼 방에 누가 있어요? 노약자, 7살짜리, 8살짜리 어린이 아이들. 이거 성범죄자. 성범죄자가 마음대로 들어가면 집집마다 다 보는 게 무서워서. 실제로 성추행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들이 전국적으로 제가 2군데 이런 걸 확인했어요. 부산과 대전에서. 그래, 이건 안 되겠다. 이건 개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개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체의 문제, 우리 사회 문제. 더군다나 이번에 지금 마약이 느끼는 건지 아시죠? 그 사람들이 마약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지금 콩나물을 기르는 콩나물 시루에서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범죄가 앞으로 계속해서 자라날 가능성이 개연성이 충분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도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것만 읽고 내려가겠습니다. 한 1분 걸릴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 성범죄자와 강력범을 퇴출시켜 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 때 올리는 어머니의 절규. 범죄 이력 사실 조회 가운데 현행 공인중개사법에서 성범죄자와 강력범죄자가 7살, 8살 아이들만 있는 집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호자 없는 아이들과 학생들, 홀로 있는 여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1. 성범죄자, 살인범,
지금도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집에 강력 범죄가 비밀번호를 받고 출입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집안으로 범죄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국민의 알 권리, 공인중개사 범죄 이력 사실 조회 지금 당장 의무화해 주십시오. 네 번째, 야만적, 비인간적,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공인중개사법 대통령님이 바로 잡아 주십시오. 공인중개사 성범죄자 및 강력범죄자 전수조사 후 부동산에서 퇴출시켜 주십시오. 여기서 더 큰 문제는요, 외국인들이 공인중개사로 일하고 있다는 거죠. 그 외국인들이 바로 우리가 정말로 친하게 지내야 할 중국 동포예요. 무자비해요, 이 사람들. 정말 이런 표현은 진짜 죄송한데요. 돈이라면 그냥 파고하고 대한민국 제주도 땅에 왜 그렇게 중국으로 넘어가는가? 이게 바로 이런 문제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형이 되면 끝나면 벌금이든 목살이든 끝나면 3년 후에 다시 또 원위치에서 공인중개사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 고쳐야 돼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몸 건강하시고 오늘 성공하는 데 있어서 감사합니다. 독일 전쟁 끝난 뒤로 드라큘라, 대한민국 피를 빨아먹는 드라큘라를 발견했습니다. 누구냐? 미국에서 미국 군인을 우리나라에 심어놓고 1년에 엄청난 돈을 받아가는 것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번 와서는 트럼프가 미국을 줄이면서 매년마다 나가는 돈을 더 많이 달라고 큰 피를 빨기 위해서 작전을 냈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을 미국에서 해군대를 만들기 위하여 불렀던 사람들을 나가 안 되니까 세월을 채워가지고 감옥에다 넣어가지고 다시 풀어주고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나라하고 동맹국이라고 하는데 미국, 일본, 한국 이미 동맹국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남북 통일한 것은 외국에서 간섭할 수 없도록 하고 우리가 김정은 직접 만나가지고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8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화로운가요? 핵무기를 북에서 개발한 이유는 미국이 계속 협박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은 북의 핵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국 때문에 우리가 더 위험해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80년 동안 있지만 평화를 만들지 못한 실패한 미국은 이제 나가야 하는데 왜 나가는 것이 힘든가? 식민지 종처럼 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12월 4일 작년에 1.23 기념 다음날 미국의 정치평론가 더글라스 맥그리거라고 하는 사람이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그 한국의 쿠데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한국은 감사합니다. 식민지 종처럼 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 장성들은 물론이고 CIA도 식민지 종이다. 그리고 국힘당 특별히 콕 집어서 한국의 이익보다 미국의 이익을 더 위하는 국힘당들은 식민지 종과 같은 자들이다. 만약에 한국이 자주권을 찾고 그리고 미군 철수를 원한다면 나와야 그것이 한반도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정치평론가 중에서 양심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중동을 비롯해서 왜 한미동맹을 생명의 동아줄로 여기고 있는가? 그것은 해방 이후에 이승만 정부부터 박정희,
꾸준히 미국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가스라이팅 했기 때문입니다. 국가보안법으로 비판적인 의식은 전부 밟아버리고 공포정치를 했기 때문이죠. 최근에 송필경이라고 하는 분이 페북에다가 뭐라고 썼는가 하면 베트남에서 남쪽에 있었던 DM이라고 하는데 DM은 멸망했죠. 베트남이 모두 미국을 쫓아내버렸을 때 한국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월남이 패망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산화되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슬퍼했죠. 난리를 떨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베트남하고 한반도는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식민지에서 해방돼가지고 자주독립국을 만들려고 했을 때 그 식민지 대신 들어온 것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분단해가지고 친미 반공 국가를 만들려고 애를 썼지요. 그런데 남베트남은 부패하고 타락해서 몰락하고 베트남 민중의 일관된 저항이 외세를 몰아내고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은 자기네가 원하는 정치, 경제 체제로 지금 자주적인 나라로 나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베트남은 알고 보면 성공하고 승리한 나라고 한반도의 남쪽은 미국의 식민지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남쪽은 오히려 실패한 나라죠. 그래서 실패한 나라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자살률 1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었는데 지금은 20대 사망 원인의 1위도 자살입니다. 30대 사망 원인의 1위도 자살입니다. 40대 사망 원인의 1위도 자살입니다. 얼마 전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대한민국의 10대, 20대, 30대, 4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회가 굉장히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북을 보고 가난하고 싸나운 이웃이라고 유엔에 갔을 때 그렇게 미국 사회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북한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북맹의 대통령이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북한은 친일 청산 확실히 했습니다. 자주국방 확실하게 이뤘습니다. 그리고 무상 교육, 무상 주택, 무상 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양과 지역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는 비판들이 있었지만 지금 20 곱하기 10년 프로젝트, 그래서 매년 20개 군을 평양의 수준으로 변화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뒤에는 200개의 도시가 평양과 같이 번쩍거리게 됩니다. 변화합니다. 북에는 청소년 자살하지 않아요. 20대, 30대, 40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평양시민 김연희 씨의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파트가 있으면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전부 다 알고 지낸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반드시 축제를 연다고 그래요. 마을 아파트 전체가. 그래서 춤추고 축하하고 즐기는, 가난하지만 우리보다 부족했지만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길게 보면 시간이 갈수록 자살이 늘어나는 세상과 시간이 지날수록 골고루 잘 사는 사회가 어느 사회가 더 안정적이고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남북은 이게 시건방을 떨고 있을 남쪽의 처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처지는 지금 이렇게 남북 문제에 대해서 싸납고 가난한
이렇게 능멸할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처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왜 이것이 진도가 잘 안 나가는가? 진도가 나가려고 할 때마다 미국이 방해했어요. 가짜 유엔사가 미국의 다국적군에 불과한 가짜 유엔사가 그것을 가로막고 파탄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스라이팅을 벗고 세뇌당한 것을 벗어내고 우리 손으로 자주적으로 평화 트럼프 하는 짓을 보십시오. 피스메이커 하게 생겼습니까? 우리가 피스메이커 부탁하게 생겼습니까? 아닙니다. 피스메이커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을 식민지로 여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태극기 부대들이 각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군 철수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미군 때문에 우리가 위험해진 거 아닙니까? 80년 동안 점점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내란당 해산시키고 적폐 세력 확실하게 정리하고 자주적인 나라로 함께 나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세명 앞에서도 말을 못하는 사람인데요. 오늘 연결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사 여론 광장을 통해 대통령님께 이제 호소문을 전할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충남 보령 12사면 봉선리에 사는 봉선리에 12년째 사는 주민입니다. 2022년 6월 3일부터 3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스마트폰 범죄, 복제폰에 의한 각종 피해들을 신뢰할 수 있는 수사기관을 통해 종결시켜 주시도록 이제 대통령님께 간청드립니다. 보령경찰서는 피해자인 저에게는 정의가 실현되는 곳이 아닙니다. 보령시청 공무원이 범죄자가 저에게 범해온 스마트폰 범죄들을 은폐하기 위해 범죄자의 등기부 등본에 범죄자 종호 씨를 사망자로 허위 기재함으로 공문서 위조했고 보령경찰서는 시청 공무원이 위조한 대로 피의자는 사망자로 공소권 없으므로 기각 처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문서 위조 목적입니다. 경찰서는 가족 감싸기 위해 허위로 처리해서 현재까지도 복제폰에 의한 스마트폰 범죄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범죄 내용은 범죄자가 원하는 대로 실행되도록 설정 변경, 조작으로 저를 감시, 통제, 소통 차단, 도청, 도용 등입니다. 실예로 하나만 언급하면 휴대폰 화면이 꺼져 있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범죄자는 휴대폰 전원을 켜서 음성 녹음 앱 실행하여 제가 상대방과 얘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런 내용을 제가 확인했고요. 이런 내용은, 이런 사실은 사실 복제폰이 아니라면 불가한 일입니다. 이런 내용을 지난 10월 2일 울지로 SK텔레콤 본사 방문하여 고객케어 팀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만일 목적이 있다면 통신사 직원 또는 삼성 직원의 협조로 복제폰은 얼마든 만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범죄, 복제폰 범죄가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공문서 위조 범죄가 사실인지 조사하면 입증됩니다. 허위 위조 내용에 대한 저의 증언이 위증이라면 저는 사람 앞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서 저를 감옥에 데려가도 좋습니다. 저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관련 증거 자료는 지난 10월 1일 고소장을 내용 증명으로 서울경찰청 수사과 과장님께 발송한 내용 증명 1통 5매와 SK텔레콤 최태원 회장님께 발송한 내용 증명 1통 5매입니다. 대통령님,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소중히 여겨주시는 대통령님이심을 보고 싶습니다. 저의 증언이 사실인지 아닌지 공문서 위조 사실에 대해서 조사만 하면 입증되는 것을 범죄자와 공모자들이 계속해서 막아왔고 지금 3년 이상 저는 그걸로 인해서 불이익, 고통, 물질적 피해 여러 가지 당해오면서 호소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대통령님께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어 너무 감사를 드리고, 대통령님 꼭 좀 이런 문제를 통해서 저와 같은 이런 일이 저로 끝나야지 제2의 피해자, 제3의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소중히 여겨주시고 이 일에 대해서 꼭 수사가 진행이 되도록 진심으로 간청드립니다. 빨리 이제 5분 이내로 끝내야 돼서 오늘은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각종 피해는 다 다르지만 반드시 우리는 모두가 혈육은 달라도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서로 같이 힘을 모아서 한 분 한 분의 피해가 반드시 우리 모두의 그 협조로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천만 명은 다 들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예. 5천만 명은 다 들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길을 열어놨고 또 이게 공신력이 한겨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른 언론보다도 제보보다도 그 많은 그 빠르고 전달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열려 있으니까요. 그 기대를 해주셔도 좋고요. 정말로 많은 집단지성의 우리 대한국민이 이 나라를 지켜나가서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주권,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해나가길 바랍니다. 네, 또 뵙고 오늘 또 뵈니까 반갑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것이 좀 더 효과 있게 뭔가 발휘될 수 있도록 그런 게 좀 마련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판용, 민족 반역자들을 저희가 단죄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상한 그 어떤 매국노들의 그 활동에 완전 짓눌리다 보니까 그 무수하게 많은 악질 매국노가 있었음에도 단 한 명도 우리 법으로 단죄치 못했거든요. 지금
그것이 한 70년 이상 쭉 내려오다 보니까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냐면 국립묘지에 악질 매국노가 버젓이 국가유공자로 둔갑해서 붙여있는 참으로 한심한, 참으로 참담한 상황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파묘, 그런 민족 반역자들을 파낼 수 있는, 민족 반역자가 붙여있다면 그걸 파낼 수 있는 데까지는 다들 그래야 된다고 수긍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실행할 건가, 실행 문제로 들어가서 이걸 하려고 하면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분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일은 그냥 말만 가지고 그거 해야 된다, 그것은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내가 팔 걷고 나서서 한번 해보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나서는 분들이 100명 중에 한둘 정도는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분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특별한 분들입니다. 지금 그 의식이나 그런 게 보통 분들과 다르고, 또 한 번 그거 파묘 진짜로 추진해서 성과를 봐야 돼 말씀하실 때는 그 정도 결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다는 그런 생각하에서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그 파묘를 추진하는데 첫째 문제는 국립묘지가 지금 가장 큰 게 서울 현충원이 있고 대전 현충원이 있죠. 그 현충원에 묻혀있는 반민족 행위자들, 그 악질 내분노들이 어느 정도 있는가 하는 것조차도, 물론 뭐 정부에서 그걸 밝혀가지고 이런 내분노가 있다고 해서 뭔가를 나오는 게 있으면 쉽지만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떤 내분노가 묻혀있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더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대전 같은 경우는 백성엽이가, 제가 엊그제 무유 독립군 그 추석 제사를 지내서 거기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백성엽 묘소가 어디에 있나, 대전에 묻혀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가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장군 묘역을 쭉 다니면서 한 3시간 먼저 갔어요. 아침 일찍 가가지고 다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백성엽 묘가 제2장군 묘역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1묘역에는 김창룡 그 악질 혁명 그 관련한 그 내공로가 또 묻혀있고요. 그래서 대전 현충원에는 대표적으로 백성엽과 김창룡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간두더라도 이 두 분은 대전 현충원에서 반드시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렇게 추진하면 되겠고요. 서울 쪽에는 누가 묻혀 있는지 그게 혹시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구 아는 사람이 있다고 이제 그러시는데, 실제로 그런 분들의 명함, 그것을 누가 묻혀있는지 그런 걸 좀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파악한 사람의 죄명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죄명이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 국립묘지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놈들인가, 그것을 조사도 하고 오려면 이렇게 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뜻있는 분들이 좀 요즘 뭐 바쁜 시간에 자기 먹고 살아야지 또 뭐 이런 일 저런 일 해야지 하면서 시간 내주기가 어디 쉽겠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단 한 달에 한 번이나 시간을 쪼개서 같이 협력해가지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집약시켜서 추진해 나갈 수 있으려면 그런 뜻들이 모여져서 적어도 10명, 20명 그렇게 나갈 수 있는 분들이 형성되느냐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뜻을 가지고 이 파멸을 하는 이 행동에 있어서 내가 작은 힘이나마 돕겠다. 그래서 우선 그 묘소를 방문해서 그 묘소에 확인을 해본다든지 할 때 같이 동참해 줄 수 있고, 또 그 외에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또 보험구나 이제 그런 데도 실제로 이제 방문해서 이런 내공으로가 묻혀있다. 이 보험부의 입장은 뭐냐? 이제 그런 것도 저희들이 이제 가서 이렇게 부닥쳐서 이제 또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내로라 하는 부처들은 가능하면 거기에 방문해서 이런 내공로가 국립묘지에 묻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이 뭔지 그런 것도 좀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추진하려면 많이 알아서 추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것은 이렇게 파악돼 있고 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갈 때 같이 동참해주고 그렇게 시간 내서 도와줄 수 있는 분, 그런 분들을 모시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요. 이제 구체적으로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 어느 정도 모여지면은 어느 날에 한번 어디를 방문하자, 또 어느 묘소를 가보자, 그런 묘를 한번 가보자. 그래서 실제로 가서 우리가 부닥쳐서 뭔가 이루어야 할 일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보니까 안 된다, 그것이 안 된다 그럴 때는 또 대비해야 할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반드시 뭔가를 성과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와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그런 그 파묘 분야에 시간을 내서 잘 아시고 하는 그런 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나와서 같이 동참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동북공중 망명 중도유족 지킴이 연대 대표인 이천동입니다. 금방 앞서 말하신 전작권 문제며 파병 문제며 다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은 군대사만 하다 보면은 미군 초수나 평화 문제만 매몰될 수도 있고, 군대사 받다 보면은 예전 역사 유적, 우리 역사 유적을 지키자, 중국하고 일본에 대립해서 어떤 그 역사적인 방어 역할을 하자, 이런 역사 운동도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역사가 굉장히 역사학이 아주 조각조각
잘라져가지고 역사 교육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에서 역사가 제대로 인정받나요? 인정 못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제일 먼저 우리 자신 알려면은 우리 현실적 알려면은 근대사, 현대사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와 함께 고대사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앞서 말한 파면 문제도 이것까지 살렸는데 역사라는 게 한마디로 역사와 유적이 지키는 일이 우리 역사와 우리 국가 영토를 지키는 동기동본입니다. 우리 영토를 지키지 못하고 우리 국민사를 지키지 못하는 이런 행위가 근본적 원인이 저는 역사 교육에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역사를 현대사, 근대사, 고대사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평화제약원에 군대 좀 하다 보니까 최근에 작년에 12월 3일날 계엄이 일어났죠. 지금도 계엄이 2차, 3차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법내란 계속되고 있죠. 많은 국민들이 현재 이 사법내란에 하고 있는데 지금 계엄 상태로 군사 쿠데타이기 때문에 실은 이 사법내란이라는 게 정확한 명칭이 아닙니다. 사실은 군사 반란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내란으로 하면은 형법이 굉장히 약합니다. 나중에 내란이 어느 정도 정립되고 나면은 그걸 다시 국가 반란죄로서 쿠데타죄로서 강력하게 다시 조사해가지고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공방에서 얘기한 것처럼 진짜 우리 전자공원이나 미국 문제 심각합니다. 미국한테 우리가 계속 방위비 내주고 있다 보니까 물론 6.25 전쟁 하다 보니까 미국이 이렇게 큰 역할을 했죠. 물론 그 앞전에 미국이 가스라타프트 하면서부터 굉장히 우리나라를 역사적으로 뭐라고 우리나라 식민지를 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도. 솔직히 우리나라 미국에 그게 감사할 요건이 크게 없습니다. 단지 6.25 전쟁 이후에 우리가 돈을 받았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는 이 트럼프만 보더라도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정상적이라면 이 정도 국방력이라면 미국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아직도 전자권을 우리한테 주지도 않고 있고 뭐 방위비 달라고 그러잖아요. 굳이 미국이 우리 이제 태평양 이런 태평양 이런 방위 전략 때문에 자기들 방위 전략 때문에 미군이 있는데 굳이 이제 미국이 있어 한다면은 우리나라가 미국한테 방위비 주는 것보다도 우리가 미국한테 미 서부 전선 방위비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우리가 물론 기본적으로 미국은 나가야 되지만은 못 나갈 경우 우리 방위비를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 미국은 받아야 돼요. 맞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군사 반란이 일어났었는데 이번에 대부분 구 가정의 육사에서 독립운동가 형상을 동기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군사 반란이 쿠데타가 제대로 어느 정도 우리 마무리되면서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육사를 폐지하고 국군 사관학교를 다시 이렇게 만든다고 그래요. 저 참 잘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육군 사관학교 만들 때 그 앞에 교정에 난 참군인으로서 우리의 한일 투쟁했던 분 우병들 이런 선생님들의 흉상 만들어야 돼. 제일 먼저는 동학운동군, 동학혁명군 동상
정봉준 그리고 각종 이 동학에서 이제 천도교로 옮겨가 잤습니다. 그 가족의 큰 역할 하신 분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제일로 중심적인 게 대종교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현대 근대사 하다 보면은 학nghiệp 투자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종교 문제에 있어서 대종교로 많은 사람들이 의탁하게 됩니다. 그래야지 종교적인 이런 걸로서 많이 피해 갈 수 있기 때문에 대종교로 많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종교 쪽 해가지고 만주 쪽에서 막 열심히 싸운 단체가 북로 서군서 북로 군정서 그쪽 분들하고 많이 했었는데 그 중에 서일 장군이 굉장히 많이 서일 장군이 열심히 했는데 진짜 많은 우리 역사하신 분, 근대 사신 분들이 서일 장군의 역할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역사까지 얘기하면 좀 그렇고 저는 이제 그런 동학군, 우병, 한병, 한일, 주행군, 한국군 동상을 국군사관교에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아까 파묘하는 것도 진짜 고맙습니다. 그러면 파묘하는 단체들은 많아져야 됩니다. 저 단체도 이제 이미 한 10년 가까이를 파묘 같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알기로 파묘하고자 하는 단체가 이미 만들어졌고 또 여러 군데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파묘하고자 운동하는 단체들이 서로 간에 비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판 안 했으면. 이 운동하다 보면 이제 자기 주도권이 있거든요. 저는 진짜 파묘 운동하는 건 되게 찬성합니다.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것은 제가 현대사, 근대사를 했지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역사와 요즘은 우리 영토에 대해서 분기 두 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한 최고의 이제 문제되는 게 근대사 부분에서 전라도 천연사 임나일본부설 임나일본부설은 전라도와 경상도 이 부분, 특히 가해사 부분을 일본 서기 중심부로 매국해 있습니다. 최근이 아니라,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가야사를 상대히 해놓고 오히려 일본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가 역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어느 정도 내가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역사도 모르는 사람들 하니까 결국은 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부의 조직이 나오고 하든 간에 행정도 중요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역사를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얘기한 우리 이제 이 고대사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춘천 중도 유적입니다.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제가 단체 중에 한 동북공정을 막는 중도 유적 단체였는데 대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와 함께 군사 관련 단체를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고대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언권이 발언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중도 유적을 하라고 했는데 아는 게 너무 많거든요. 우리 또 중도 유적이 책사예요. 그런데 너무 많이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맞불만 짓고 중도 유적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고대사 부분에 중도 유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신경 써주십니다. 그리고 시민운동에 있어서 자기 운동 최고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 운동보다도 이쪽 운동도 하면서 품맛이 운동도 해야 됩니다. 자기 운동만 하면 안 되고 품맛이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쪽하고 도와주고 이래야지 우리 시민운동이 넓혀집니다. 그리고 이 시민운동이 돌아가는 걸고 그만하겠습니다. 오늘 귀중한 손님들이 와가지고 의견을 많이 교환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실계절 가을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오전과 오후를 번갈아가면서
토요일까지 비가 온다고 합니다. 여기 계시는 기민 여러분께서는 이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올해 태풍도 없어서 농촌의 많은 수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결실을 위해 또 하나의 귀중한 씨앗을 뿌리고자 합니다. 다른 언론사들은 들어보지 못한 인권 문제를 우리 언론사에서 집중하여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인권위원회를 출범시키고자 합니다. 주식회사 한겨레신문은 인권 문제를 언론사로서는 처음 다룬다는 점에서 그 핵심적 가치를 중심에 두고 역할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이는 사회적 인권전담 언론기관으로서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를 확립을 위해 지난 2001년 11월 26일 출범한 국가기관인 인권위원회를 모토로 한겨레신문사에서 사회적 기관으로서 2025년 10월 14일자로 출범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한겨레신문사의 인권위원회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는 존엄의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를 확립함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인권 침해 행위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구제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게 됩니다. 여기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란 합법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태 등 실효된 정과 또 성적 지향, 경력을 이유로 고용이나 교육 등 일상생활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언론, 매체를 통한 사회적인 차원에서 다룬다는 점에서 국가인권위의 시정, 권고와는 다른 점이 있으나 전국적으로 폭넓게 넓은 매체라는 점에서 사회적 영향은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것까지 와주신 기빈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인권위원장 설동에 드립.